농식품부 분야에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좀 약간 구태의연하고 또 1차 농수산물에 한정된 느낌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3차 가공식품은 주로 이제 대기업의 몫이고, 근데 이제 스마트팜은 첨단 기술이 접목된 분야고, 향후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 훨씬 더 이 시장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이 스마트팜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정부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스마트팜 분야는 사실 정부 지원 시스템이나 관련된 예산을 보면 이 농식품 분야 벤처 지원보다는 훨씬 스마트팜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큰 프로젝트들도 이제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이번 정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혁신 성장 8대 과제가 있는데 그 농업 분야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현재 4개 정도의 지역은 선정돼 있고 곧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 이제 지역도 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경북의 상주. 전북의 김제, 그리고 전남의 고흥, 경남의 밀양, 이 4군데가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이제 우리 하나의 이제 대규모 생산 단지라기보다는 이 스마트팜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위한 보육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업 보육센터에 들어가고 또 임대형 스마트팜이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스마트팜 관련된 기자재나 이런 업체들이 들어가서 R&D하고 실증할 수 있는 실증 단지가 들어갑니다.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매년 이제 개소별로 50명 정도의 그 스마트팜 창업 보육생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보육생들이 이제 자기가 농업 분야로 뛰어들 수도 있고 생산 분야로 해서 뛰어들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그 법인에 취업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농업의 생산은 아니지만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전방 산업에 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큰 하나의 그 컴플렉스가 이제 조성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자기가 스마트팜을 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 농가라든지 아니면 예비 농업인들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팜 관련된 시설 지원해주는 그런 자금들이. 그래서 이 자금들은 보조와 융자들과 섞여갖고 지원할 수 있는데 이런 자금 지원 제도를 갖고 있고 그 이외에도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R&D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스마트팜에 이제 우리나라 스마트팜이 해외로 수출도 되고 있어요. 이제 해외 뭐 네덜란드 제품이 유명하긴 합니다만 한국산 스마트팜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업계가 이제 발전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생태계가 조성돼야 되는데 뭐 스마트팜 표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갖춰져 있습니다. 순전히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농식품부 관련된 벤처 창업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를 학계나 협회, 민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박상호 과장님이 종합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경 부장님이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제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내에 농림축산 관련된 전문 투자 엑셀러레이터라든가 전문 투자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 차원에서 육성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 농림축산 관련된 우리 전문가분들에게 모셔다가 엔젤 투자자라든가 투자자로서 육성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농림모태펀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엑셀러레이터 쪽에는 지금 출자하시는 게 지금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C뿐만 아니라 엔젤단에서도 이렇게 좀 출자가 이루어져가지고 전문 펀드가 이렇게 또 운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지원 사업들이 이 어떤 기업들을 발굴해서 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뭐 팁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 중기부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보면 느낀 건데, 그래도 시장에서 검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들한테 그들한테 뭔가 연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면 좋겠고요. 그 지원이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초기에 다 지금 지원이 몰려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후기에는 사실은 지원사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정책을 만드신 데 있어서 좀 많은 반영들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무현 대표님. 네네. 말씀처럼 자금이라는 건 뭐 필요할 때 수요를 해야 되겠지만 또 한없이 줘도 부족한 게 자금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말씀하신 지금 그 농림축산부에서 하는 벤처 지원은 사실 초창기 인큐베이팅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규모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회사가 커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벤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열정하고 젊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기본적으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 쪽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자금과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인력이라고 봤을 때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만 있지 어떻게 사업화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에서 인력들이 50살 후반만 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과 이러한 창업 초기 단계와 매칭을 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한 50, 60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방에서 환경이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당시에는 다 촌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어쨌든 자주성가 하시는 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다시 농업을 하기엔, 농촌으로 내려가서 창업을 하기에는 되게 연세도 많으시고 힘든, 농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만 아이디어나 이런 제품을 만드는 기획이나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노하우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 분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게 창업하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그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도 노동부에서 예를 들면 뭐 정년 퇴임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좀 있는데, 사실 농업 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농식품에는 그런 분들의 큰 예를 들면 도움이나 조력 부분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매칭시켜주고, 그러한 부분들이 회사를 커나가는 데 있어서 적절한 의사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 CR 같은 자금들이 큰 의미가 있어지는데, 젊은 사람들이 자금을 받으면 더 어떻게 굴려야 될지 경험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 경우로 봤을 때는 그런 지역 베이스에 그런 고향에 내려오고 싶어 하는 고령자분들, 경험이 있는 뭐 기업의 임원들도 되게 많이 있으셨을 거니까, 그런 분들하고 지역에 매칭시켜주고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좀 에너지를 좀 수요를 받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한다 그러면 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분들이 농식품 분야에 많이 들어와 줘야지 농식품이 굉장히 단기간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좀 되면 조금 어떨까 하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면요. 지금 아까 엔젤 투자자를 저희가 아까 정의했을 때 자본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노하우들을 같이 이게 도와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엔젤 투자자로 좀 나서고 계신 분들이 2018년도에 엔젤 투자를 전국에 하신 분이 11,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문 투자자인 1,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10,000명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전문직 고소득 직장인 또는 대기업에 은퇴하신 은퇴자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왜?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서 이 기업들을 같이 키워주고 함께 도와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이런 엔젤 투자 시장이라든가 투자 시장으로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생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학생들한테 저희가 얼마 전에 논문을 하나 쓰면서 조사를 했더니, 학생들이 농식품 기반한 창업을 할 때 가장 자극이 되는 게 뭐냐,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혹은 뭘 봤을 때 창업하고 싶으냐 물어봤더니 저는 돈일 줄 알았는데 돈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돈 준다고 창업을 안 하는 거예요. 1위가 뭐였냐면 창업으로 성공한 모델을 봤을 때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많은 어떤 기본이 사실 자금을 지원하는 거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젊은이들은 돈보다는 창업한 사람들,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뭐
바다를 가게 하려면 배를 만드는 법 이걸 알려주지 말고 바다를 향한 꿈을 갖게 하면 배를 알아서 만든다면서요. 그러니까 창업으로 농업으로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비전들을 보여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저가 좀 탄탄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창업하는 분들 만나보면 준비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준비 안 돼서 창업하는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어찌 보면 좀 거르는 작업들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난 이거 해가지고 그냥 돈 얼마 받고 그냥 끝내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창업하는 애들도 사실 있습니다. 저도 애들을 보지만 그래서 그런 애들을 좀 걸러내면서 실제로 좋은 모델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방송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하셨던 나는 농부다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어쨌든 몇 번 진행되다가 지금은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생기면 결국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좀 뭔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꿈을 좀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 계속 좀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공유주방하고 같이 일을 좀 해보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위쿡하고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쿡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별되는 건 규제 샌드박스를 없애서 그 안에서 제품을 만드는 그 제품을 가지고 B2B까지 할 수 있다는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유주방처럼 이렇게 이 농식품에 관련해서 있는 규제들이 좀 있으면 그 규제들도 좀 봐주셔서 규제들을 조금 풀어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업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예, 그 정리를 해보면 일단 농림축산 분야의 전문 투자자가 거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원 사업의 정책적인 금융 지원이 대부분 초기에 몰려 있다 보니 지속적인 금융 지원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창업 시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농식품 분야에 어떻게 보면은 백종원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 맞죠? 예, 그런 사람이 나와야 아 나도 그 롤 모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뛰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또 얘기를 하셨어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어떤 방향성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를 제가 놓친 것 같은데 공유주방. 그러니까 지금 타다 문제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새로운 사업들, 특히 신사업, 기존의 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사업과 이렇게 충돌이 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의 규제 또는 발전, 요게 좀 어떻게 보면 동면의 양면성인 것 같습니다. 그 더군다나 정부 입장에서는 양쪽 정책의 어떤 그 형평성 이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더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좀 임팩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마지막에 이제 우리 부장님부터 소장님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다 주옥 같은 말씀이고 제가 정말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숙제를 많이 이제 얻은 기분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이게 다 분야별로 중요한 말씀 해주셔갖고 상당히 정책에 있어서 가야 될 방향이랄까요? 좀 그런 걸 좀 빛을 좀 이렇게 본 듯한 느낌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식품 분야가 앞으로의 이제 시대는 이제 이 디지털 시대이자 바이오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농식품 분야가 디지털과 바이오가 융합되는 그런 분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그테크에 대한 어떤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이제 이 농식품 분야를 좀 잘하는 전문 투자자 육성이 필요하다. 또 엑셀러레이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엑셀러레이터 관련된 사업을 이제 들어갑니다만 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농식품을 잘 아는 그런 전문 투자자들하고 이제 육성도 하고 좀 연결도 하고 이런 기회를 많이 가졌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성장 단계별 제도가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앞단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중간 단계, 후단에 이제 그런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데 농식품 분야에 좀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앞부터 뒤까지 스트림해서 제도로 갖춰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 이제 우리 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기업 퇴직자들 이런 분들 소송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그 젊은 분들을 좀 육성하기 위한 부분만 생각했는데 사회에 이제 있는 그런 풍부한 인적 자원을 농식품 벤처 쪽에 연결해도 하는 요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제 그 뭐 방송 프로그램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하지 않았는데 작년까지는 했는데 도움을 또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런 그 스타들하고 좀 연결돼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돌아간다고 하면 조금 더 이 농식품 분야에 대한 그런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타다 케이스도 말씀하셨지만 농식품 분야의 벤처들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 그 애로 해소 차원에서 그 발굴하고 관련된 해소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의 애로를 받아 보니까 이게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뭐 식약처, 뭐 산업부, 여러 기업의 여러 부처에 걸린 그런 규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원에서 해결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그 농식품 분야 벤처들의 기업 마케팅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매장에 그 주류 판매가 안 됐어요. 근데 농식품 분야 중에 주류를 그러니까 수제 맥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 제품이 그 오프라인 매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규제를 풀어갖고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일 인기 상품이 됐습니다. 수제 맥주가. 근데 이런 애로 해소 관련된 부분, 규제 관련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 좀 중점적으로 풀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농식품 분야가 벤처가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 우리 산업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 박상호 과장님 이 말씀하신 그 말 중에 많은 과제를 남긴 것 같다, 숙제를 남긴 것 같다는 얘기가 가장 이 자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우리 그 농식품부 관련된 창업이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담회가 농식품 관련 창업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좀 생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 전문 패널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쉽게 소상하게 얘기를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벤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정부가 전국적으로 벤처 창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문의를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련 문의가 있으면 저희 아시아투데이에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농식품부가 그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은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담회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